오늘이 몇 강체죠? 4강인가? 4강이죠? 3강이에요? 4강이죠? 자, 지금부터 스님이 이제 오늘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강의가 타이틀이 앞으로 약 12강 정도, 24강의 반이 이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자, 질문 하나, 지금 여러분한테 A4 용지를 드렸죠? 자, 스님을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표정 짓는 두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스님이 내면에 어떤 감정을 갖고 저 표정을 짓는가를 그냥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두 가지 표정을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적으시면 돼요. 저 8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아닙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다시. 리바이브는 안 됩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다가 네. 두 번째는 못 알아채요. 자, 다시. 다시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생각대로 적으시면 돼요. 어떻게 적으셔도 관계없어요. 자, 다 적으셨으면 답안지는 앞에 있는 분이 걷어서 주세요, 저한테.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와 저한테 주시면 돼요. 자, 걷어서. 역시 로스쿨 간 사람이라 시험이 빨리 나오는 거야, 답이. 여기 이름만 적어도 되죠? 이름 적어요?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그렇지. 시험 종료됐대요. 시험이 종료됐다는데 계속 보고 있네. 선생님이 좋으시면 많이 들으시는 이게 왜 이걸 적으라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음을 네, 저도 그렇게. 인간이 지구, 우주, 만물이 생성돼서 지구별이 생성돼가 1억 308억 년 지나고 인간이 언어가 탄생되고 6만 년이 지나고 예술이라는 혼이 나온 지가 역사책에는 몇천 년이라 되는데 사실 예술의 표현한 것은 300년도 채 지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가장 전생에 잘 살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방송 이후에 나갈 교재들을 지금 최초로 앞에 그러니까 20기수까지는 이 내용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스님이 이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를 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앞에 기수들한테 전부 다 내가 그 수의를 하고 그 대신에 모든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주겠다 하고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역대의 지구별의 언어가 인간이 쓰는 언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초신성 시대 때 우리는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종교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고동적인 종교 기독교와 고동적인 종교 불교의 탄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절집에도 많이 다녀봤을 거고 많은 스님네들도 만나봤을 거고 또 많은 종교도 접해봤을 건데 오늘 얘기는 뭐냐? 스님이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20년도 더 됐어요. 부처님이 왜 7발을 걸었는가라고 끊임없이 혹시 중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거나 똑같은 법문을 하는 스님이 있는가 해서 전 세계의 스님들 법문을 거의 다 이잡듯이 뒤져봤는데 중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스님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처님은 왜 7발을 걸었을까요? 라고 퀘션을 붙였는데 그 7발을 걸은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첫째는 또 불자들도 관심 없고 스님들도 관심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23살 때 구통이 딱 열리고 나서 처음으로 사색을 한 게 뭐냐면 why? 부처님은 왜 그 많은 걸음 가운데 햇빛 7이라는 걸음을 표현했을까? 우리 못 봤잖아요. 부처님이 7발을 걸은지 70발을 걸은지 우리는 아무도 확인한 사람이 없어 지금. 다 그때 당시 분은 다 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7발은 그래. 부처님은 고성제 인간의 고통을 성화시켜서 완전히 성현의 경지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와서 가장 고통받는 결과 원인이 뭘까를 고민했던 분이다. 누가? 설산의 눈푸른 수자인 부처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성화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 수많은 정신 지도자들이 나왔지만 단 한 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원색적인 말을 한 분이 없었다. 그게 뭐냐? 7발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 가만히 지금까지 사시는 나이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보세요. 첫 번째, 여기도 삼성이 있어. 자, 과학물질이 반되고 지금 어떤 시대예요? 기술문화적인 시대에 왔어. 신성시대도 아니고 논리적인 시대도 아니야. 기술문화적인 시대에 왔어. 그게 뭔 얘기냐? 철학을 논해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분명히 삶에 철학은 필요하지만 철학을 논하는 시대가 아니고 뭐가? 기술 문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까지 날아간 시대가 됐단 말이죠. 너무 깊은 사색과 철학만 있었다면 우리는 우주라는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바깥에 우주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는 몰랐을 것이다. 밖으로 지금까지 절집을 가거나 명상단체를 가거나 어디를 가도 상담을 해보면 뭐라 그러느냐? 마음 편히 가져라. 가장 원색적으로 말했던 말이 뭐예요? 마음 편히 가져라.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마음 편히 가져라. 두 번째, 마음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 불편한 것이 원인과 결과가 너한테서 비롯됐으니까 참아라.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들이야. 오늘부터 지금부터 12강에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마 자각이 있는 분들은 오늘 아마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인간이 가지고 온 가장 3대 원소. 첫 번째, 경제의 자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 시대에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경제 자유와 같이 오는 게 건강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뭐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이거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어. 바로 부처님이 얘기한 7가지 7정 감정입니다. 경제 자유와 건강의 여유로움과 감정의 평안함이 3대 요소, 이 세 개가 가장 적절하게 갖추어졌을 때 지금 인간은, 지금 현 시대에 우리는 사모 서피언스 시대가 아닌 지금 현 시대의 우리 인간들은 이 세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지만 내 생활 밀접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바로 요거야. 부처님 7발을 걸었던 7가지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통찰하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열반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이 7정을 건드리는 사람은 저쪽에 사돈의 육촌이 아니고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이요. 내 칠정을 스크래치 하는 사람이 부모와 자식. 두 번째 뭐예요? 부부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 내가 손을 딱 피면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은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 여기에 이의를 달 수 있을까요? 다 들어가죠. 복합적으로. 내가 지금 감정이 상한 가장 이유는 이렇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에요. 먼 이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면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해왔단 말이죠.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분수같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자기가 올라오는 칠정도 늘 억누르면서 억압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깥에 보이는 모든 외세 물질과 문명과 안입이 서신이가 보이는 대상을 늘 살피면서 내 감정을 표현도 못하면서 내 감정 표현을 하려면 꼭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꼭 주위나 이웃 사람이나 보이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표출하고 감춰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 안에 있는 7가지 애기들은, 내 안에 칠정의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불타가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자, 선생님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아는데 오늘 1강에 명상 메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1강 첫 시간에 여러분은 내면의 칠정이 그러면 선생님 왜 수많은 종교단체와 지금까지의 인간이 언어가 탄생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거를 통제하려고 너무나도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 지도자도 이 통제법을 바깥에 정렬하게 까서 이렇게 해봐라 하고 한 분이 없어요. 여기 퀘션을 뭐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때 그 스님은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감정이라는 여러분 안에 불은, 이 감정이라는 불은 바깥에 보이는 안, 입이, 설신이 눈에 보이는 감각 대상과 내가 여러분과 보면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공간이 필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이 속에는 공간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오는 대화 속에는 언어에 대한 시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시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올라오는 지금 칠정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내면의 감정의 불이고 이건 바깥에 대상이 있어. 이 대상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부부, 특히 부부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깊은 대화 합니까? 안 하죠. 무언의 표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분 나쁘구나. 이 여자가 왜 이러지?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이 언어가 필요하면서 풀어야 될 그 깊이의 대화를 언어로 하지 않고 뭐로? 표정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표정으로. 나도 그렇게 하고 살아왔었지 않을까 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감정이라는 칠정의 불은, 이 칠정의 불은 이렇게 붙어버린다. 바로 찰나적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빨라요. 내가 칠정의 불이 경로하든 격분하든 하가 치밀든 불안하든 불쾌하든 역겹든 비관적이든 소외적이든 어떤 감정도 불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불은 어떻게 된다? 발견 당시에 끄지 않으면 절대 꺼지지 않아.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칠정의 감정이 이렇게
붙는 찰나까지 이렇게 일칠정에 이 감정들이 올라오는 데는 찰나멸로 불이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 안 꺼지는 거야. 이때부터. 꺼집니까 불이?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대화를 통했던 대화가 아닌 무슨 표정을 통했던 차를 타고 가다 나를 막 빵빵거리고 놀랍게 했던 외부 대상이든 뭐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는 이렇게 찰나멸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 불이 붙어버렸죠. 여러분 감정 안에 불이 붙어버린 거야.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꺼야 돼? 불을 어떻게 꺼요? 지금까지 어떻게 껐어? 1. 참는다. 가장 많이 하는 거지. 2. 같이 욕친다. 내지 3. 같이 행동을 해버린다. 이거 말고 방법이 있었어요? 자, 나를 하루 치밀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냥 참는다. 직장에 가면 내보다 한참 위에 상사가 나를 심하게 화를 나게 하면 상사한테 딱 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어이, 부장!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말단 직원이 어떻게 돼? 뭐요? 참는 거지? 두 번째는 뭐요? 동급이야. 어떻게 돼? 네가 왜 그래? 하고 같이 대면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아이고 안 보은 셈 치고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 이런 행동으로 이때까지 나는 내 감정을 다스려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 안에 7가지의 감정의 애기들은 골마 터져가 문드러져서 더 이상 골마 터질 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 무감각해지기를 내비두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불이 붙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죠? 감정에 불이 붙어버렸어. 워터스 마인드의 1교시의 3급 전수자 과정에 첫 번째 들어오면 스님이 뭘부터 가리킵니까? 절명상을 가리켜요. 근데 이 여러분들은 절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절명상 1번 가르쳐주는 이유.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너무 침몰이 오르면 나도 모르게 하는 본능적인 행위가 있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면 남녀공유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살라고 몸이 살라고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하세요? 화가 나는데 더러 마시는 사람 봤어? 화가 나는데 이런 사람 봤어? 단 한 명도 지구촌에 없어요. 내 몸이 나를 살리려고 내뱉는 거야. 이게 살라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는 딱 2가지 마이너스 플러스의 에너지가 교감과 부교감이 존재하죠. 교감은 뭐야? 활성적인 에너지고 능동적인 에너지고 화를 내는 에너지라면 이 얘를 불을 끄는 것은 부교감신경이에요. 척추 뒤에서 저 밑에 꼬리까지 척추 양가에 염주 같은 구슬로 된 블록체인으로 된 불을 끄는 부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어. 부교감신경을 발전을 시켜야 화나는 것을 끌 수 있는 거야. 불을 끄는 거예요. 하에 불을 끄는데 이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날숨입니다. 깊은 날숨을 하게 되면 부교감이 바로 불을 켜기 시작해서 교감의 불을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는 평소에 성격이 그래 한 사람들. 나는 성격이 원래 불이야. 이거 뭐야? 나는 평생의 교감신경에 불을 늘 켜고 부교감에 불 켜는 방법을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간암 걸리기 딱 좋은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부럭부럭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오는 게 간암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기다리고 있지. 중풍이라는 친구도. 화 자꾸 잘 내면 간암과 중풍은 손을 잡고 같이 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러면 스님 저는 화도 안 내고 참는데 자꾸 참으면 어떻게 돼? 심장이 박살납니다. 실정과 모든 감각기관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놀라운 소식 하나를 아마도 듣기 힘든 놀라운 소식 하나를 이 시대의 현대에 살아가는 정신 지도자로서 여러분한테 마음은 내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참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칠정과 바로 직간의 움직임이 전부 중생들이 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 화나는 마음, 썩내는 마음, 우울한 마음, 공포한 마음, 역겨운 마음, 비관적인 마음, 소외된 마음, 불안한 마음, 이 전부 다가 현재 대중들이 쓰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칠정을 잘 다스리려면.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10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해야 될 게 뭐냐? 내 내면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게 되고 내 내면의 이 7아이를 잘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잘 다스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1080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뭐가 스님 틀려지나요? 첫째, 굉장한 평온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에너지들을 거의 못 느끼고 삽니다. 이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뭐 이상한 보약 먹어서 장수의 비결 찾으려 하지 말고 가장 장수의 비결은 이쪽에 있는 8가지를 거의 사용을 안 하면 돼요. 얘들 잘 안 불러오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124는 꼽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살면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걸 안 할 수 있나요?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로터스 마인드라는 새로운 시대의 수행법을 스님이 이번 생에 53년간 갈고 닦아서 그걸 교재를 다 만드는 거예요. 뭐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니고 현실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은 이 칠정을 통제하면서 더 나아가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찰나멸로 이렇게 감정에 불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뭘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어떻게 빠져나와? 불이 붙었는데. 그거야. 관찰한다. 1번이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뭔 얘기죠, 스님? 1번이 알아차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감정이라는 이 7.7가지의 친구들은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애기들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면 외부 대상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습된 모든 이름이 8번째 아리아식에서 나오면서 전부 6가지의 감각기관을 찰나멸로 공간 찰나멸로 딱 만나는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이미 불이 붙고 나서 씩씩거리고 나서 그것까지만 해도 씩씩거릴 때만 알아차려도 괜찮은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씩씩거릴 때는. 그때는 경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알아차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참으세요. 그럼 참아집니까? 안 참아지죠? 안 참아지는 거야. 이미 불이 붙었는데 뭘 참아줘.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왜 남녀간이 싸우는데? 불이 붙은 거야. 감정의 불이.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2판, 4판, 공사판이란 말이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판과 4판은 중돌 세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요번 12강 오늘부터 4강 시간에 12번 공부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칠정의 통제의 최고의 관찰 수행자가 될 거예요. 1번도 2번도 뭐 한다? 알아차림이 얼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차림은 모든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빼고 수행을 했다고 얘기하거나 수행을 얘기하면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스승과 수행자 옆에서
한나절만 딱 지켜보면 이 사람이 수행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대반이 뽀록납니다. 첫 번째, 신발을 마구잡이 벗는다. 볼 거 없어요. 알아차림이 안 된 사람은 조고각화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신발을 그냥 급하면 더 안 되지. 마구잡이 벗어나고 찢어가고 한 발 저축 가지고 하는 이리가 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알아차림 안 되는 2번이 뭐예요? 응? 옷 마구잡이 벗어나 그냥 내 편한 대로 갖다 벗어나. 세 번째, 주의가 산만해. 산만하게 거지없어. 알아차림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두는 거니까요. 여기 저기 거기 어떻게 돼요? 늘 들떠 있어요. 알아차림이 안 되는 가장 표본은 들떠 있어요. 사람이. 기분 좋은 거하고 긍정적인 거하고 들떠 있는 건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겁니다. 긍정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와 들떠 있는 상태는 틀린 거예요. 들떠 있는 상태는 알아차림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으로 덜 올라가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돼요. 이때 쓰는 걸 뭐라 그랬어요? 진심이라고. 온데 그걸 기울여야 된다. 초보 때는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찰나별로 감정에 불이 붙기 때문에 스님, 그럼 감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바로 테크니션입니다. 감정과 마음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 연습에 의한 기술력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무서운 얘기죠. 이때까지 절집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감정 통제는 어떻게 한다? 테크니션이다 말이에요. 기술의 반복 수련 훈련입니다. 우리 감정하려고 훈련해 본 적 있어요? 지금 나이까지 감정 통제하려고 훈련해 본 적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말 용어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뭐라고요? 감정을 훈련한다고요? 당연하지. 훈련해야 돼. 기술을 개발해야 돼. 자, 가장 오늘 충격적인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 부부가 됐든 부녀가 자녀와 아버지와 자식이 됐든 엄마와 자식이 됐든 애인 관계가 됐든 뻑하면 충고하려는 사람들 있죠. 말만 하면 충고하려는 사람, 지적질 하려는 사람. 꼭 그냥 말하면 지적질. 그럼 듣는 지적질은 기분 좋아 나빠? 좋아요? 나쁘죠? 이 지적질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적질은 쾌감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을 조언하는 게 남을 위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인의 쾌락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의 쾌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남을 조언하는 거는. 절대로 서성이 아닌 다음에는 서성이 제자를 가르칠 때 외에는 일반적으로 지적질하는 거고 좋은 버릇 아닙니다.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내 내면 세계에 쾌감하고 바로 미주신경과 쾌감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지적을 하면서 대하의 부모와 자식, 아들과 자식, 동료, 부부가 내 대하를 능동적으로 내가 주권을 끌고 올라가는 교묘한 가면을 덮어 쓴 겁니다. 처음 들어봤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남을 위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내 쾌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에 깊이 들어오면 굉장히 적나라한 이런 세계가 있다. 그랬구나 하고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 섭이 자꾸 붙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생활에서 지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부부 관계도 멀어지고요. 부자 관계도 멀어지고요. 직장 동료와 상사 관계도 멀어지고요. 모든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끄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를 가르칠 때 외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오늘 감정 테크니션, 뭐라고 했죠? 감정 기술이다 그랬죠. 테크니션입니다. 기술입니다. 자, 깊은 감정의 고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지. 뭐? 언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갖다가 바로 첫 강의 시간에 붙여주는 이유가 언어를 통해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감정의 고리죠.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지금 30분 넘어가는데 여러분한테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하고도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 대화할 것 같아요? 응? 선화보살님, 대화를 왜 할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 세계가. 거사님, 대화를 왜 할 것 같아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아들, 대화를 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편하게. 박수. 1번,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인간 내면 속에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필요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대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깊은 대화는 뭐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스승과 제자는 뭐예요?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볼 때 왜 물어봐? 스승한테 기술을 빼가기 위한 거거든. 그건 뭐야? 전부 내 이익인 거예요. 대화는 어떤 방식의 대화든 내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대화를 할 때는 지금부터 오늘 첫 시간에 요거 팁을 하나 딱 드릴 테니까 앞으로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대상과 대화를 할 때는 요 오늘 딱 달면 벗어나서부터는 그래 스님이 그랬어. 대화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 오늘 이 대화의 논쟁에 내가 이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되겠지. 그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 대화가 내 쪽으로 끌고 와야 되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60년, 70년, 50년 부부 생활 살아봤는데 성공해봤어요? 대부분 실패제. 70 넘어가서 80 넘은 노부부들 절에서 오는 부부들 보면 어쩐지 아세요? 대화 안 합니다. 왜? 할 필요가 없다잖아, 서로가. 그래서 집에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한테 대리로 시킨대. 야, 멍멍아, 너가 할머니한테 있잖아. 불 좀 떠다 돌라 그래라. 진짜 지금 도심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더 심한 부분은 어떻게 젊어?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밥 줘.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은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로터스 마인드가 세계에 펼쳐질 학년에서 첫 번째가 감정 개설 학교입니다. 감정 개설 학교.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감정 개설 학교에서 우리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지구별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부처님 믿어라, 떡에 낳고 절해라가 아니고 첫 번째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앞으로 2030년, 2023년인데 앞으로 7년 뒤가 지나면 지금 통계 자료를 스님 보고 있기 때문에 지구별에서 감정 통제가 안 되고 벌어지는 범죄, 여러 가지 자살률 이것 때문에 매년 지구별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60조 정도를 써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써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이미 벌어지고 나서 돈을 쓴다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벌어지고 있는 것에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뭐 해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뭐 해요? 마약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세계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내 불안한 미래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오늘 드라마 작품 안 들어오고 영화 작품 두세 달 6개월 안 들어오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추락했나? 그러면 뭐가 불안해? 실정이 불안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큼 무섭고 중요한 공부 시간이냐면 결국은 내가 오늘 눈 딱 떠서 가장 누가 와서 뭐 협박도 안 했는데 눈 뜨자마자 불안하잖아. 초조하고 긴장되고. 누가? 이 칠정이 7개 여 안에 있는 7개 애기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기술력 복원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지금까지 기술 연마를 안 해봤잖아. 이종격 투기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엄청난 기술을 연마하는데 여러분은 감정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기술력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이까지. 어느 절에를 가도 어느 교회 가도 감정 기술력에 개발하는 학교라는 명칭을 걸고 가르쳐주는 스승을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 뭐 깨달았다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해서 뭐 깨달으면 어떡할 건데. 뭐 깨달으면 뭐 해결돼? 모든 문제가? 그런 말장난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스쿨에 갔을 때 내가 테크니션을 배워서 생활에서 바로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해주는 종교와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게 필요한 시대지 지금 뭐 가서 빌고 이런 시대가 아니야. 내가 얘기했죠. 단언적으로. 부처님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해줄 것이 없다고. 내 마음 편안하고 절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편안하고 조상 천도하는 거고. 맞죠? 맞죠? 조상님 천도 49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편안하고 하는 거야. 조상님이 갔는지 안 갔는지 전화도 안 오는데. 딸아 잘 갔다 하고 뭐 전화 오는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 53년에 중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엄청난 연가를 보냈는데 전화 한 통도 안 오더라니까. 스님 잘 갔다고. 근데 왜 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집에서.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야. 그 편하자고 하는 내면 세계는 오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칠정이 거기 들어있다. 7가지 감정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얘들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정이 계속 구데타를 일으키고 참고 참으면 찾아오는 친구가 있죠. 딱 세자가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다 싫은 거야. 너무 괴로운 감정도 싫고 너무 무거워서 싫고 그래서 마지막 선택하는 게 뭐야? 12층 아파트면 창문을 오를 열을까 내릴 열을까 준비하는 거예요. 연탄을 피우면 빨리 가나? 변개탄을 피우면 빨리 가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내세우고 지구별을 정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 공부를 전 세계에 퍼뜨려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움되는 게 뭐예요? 몸 움직임까지 겸해서 몸도 경락도 감정이 우울해지면요 온 경락이 다 굳어버려요. 더 심하면 뭐가 와요? DNA에 변화가 오죠. 암, 당뇨, 중풍, 파킨슨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계속 하루에 30분만 여러분한테 자책하면서 야이 니는 왜 그렇게 살았어? 하고 30분 매일 자책해보세요. 어떤 병이 오나. 여자는 첫 번째 오는 게 바로 유방암, 급성 유방암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계속 이렇게 나를 갖다가 아이고 쓰잘데기 없는 넌 왜 살았어? 이렇게 자책하면 남자는 첫 번째 오는 게 뭐? 전립선암이 바로 찾아옵니다. 세포의 변화라고 어떤 단체에서 자꾸 세포 얘기를 하는데 세포의 움직임이 어디서 가능한 줄도 모르고 자꾸 세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는 산소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세포는 바로 감정이 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심하게 놀라본 적 있죠? 어디가 아파요? 심하게 굉장히 심하게 놀라면 딱 아픈 데가 한 군데 있어. 허리를 못 씁니다. 너무 놀라버리면 허리가 못 쓰면서 심장이 콩팥이요. 진짜 심장 뛰듯이 뜁니다. 바깥으로. 퉁퉁 뛰면서 여기가 아파요. 바로 허리가. 그게 뭐야? 심장이 놀란 거야. 심장이 놀란 거를 돌을 넘어가 버리면 콩팥이 놀려버린다니까. 밑에 있는 물이. 그러면 허리가 딱 적절해가 심하게 놀라면 허리 못 써요. 대반에. 왜 우리가 오늘 이 7점 부처님이 7발을 걸은 거에 깊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술력을 길러야 되는가? 오늘은 이론적인 거지만 다음 시간에는 바로 감정 훈련을 여러분한테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 훈련에서 가장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해줘야 될 게 바로 절명상이 기본 1번이에요. 그래서 덜숨보다 날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시키면 여러분이 불면증, 편도체가 열려있던 거 교감이 활성되면 잠 깊이 못 잡니다. 스님 저 불면증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무슨 얘기냐? 스님 저 교감신경이 너무 열려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볼 거 없어요. 자, 벽에 베자마자 3초 안에 가는 건 뭐냐? 부교감 신경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상. 교감은 활동하기 위한 거야. 활동할 때 활동하고 닫아야지, 빨리. 오늘 막 강의하고 활발하게 하고 에너지 줄 거 다 주면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열어놔면 어떻게 돼? 밤까지 열려 있으면 잠 못 자는 거예요. 또 눈 세우는 거예요. 열고 닫고 개찰을 잘하는 게 누구다?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열 때 확 열고 닫을 때 닫고. 그래서 절명상은 여러분이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시키면 교감의 문을 바로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이때 활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족태양 방광경 통제, 비장경 통제, 폐경 통제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저를 통해서 복강에 눌렸던 압을 바깥으로 빼면서 호흡을 길게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에 불이 팍 들어오면서 쫙 켜지면서 분무기를 가지고 교감의 불을 꺼주기 시작해. 부교감이. 자, 119 부르셨죠? 다음에 창호가 쉬 꺼준다. 그러면 쑥 내려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지금 아들같이 지금 머리 많이 쓸 때 저럴 때는 교감이 열려 있거든. 계속 막 뭘 익혀야 되니까. 계속 열어야 돼, 교감을. 그 편도체도 열어놔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 불편하거든. 그럴 때는 이제 50분하고 10분 쉴 때 편안하게 앉아서 덜숨하고 나숨 때 조금 길게 코로 잘 안 뿜어지면 덜숨은 가만히 내비두고 자요. 지가 들어오도록. 절명상의 키포인트 이겁니다. 덜숨 안 쉬잖아요. 덜숨 쉬는 거 안 가르쳐주셔 스님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길게 내뿜잖아. 자동으로 들어와. 호흡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게 자동빵이야. 날숨만 길게 쉬면 호흡 어떻게 해야 스님 절명상 잘하나요? 날숨만 잘 쉬란 말이야. 끊지 말고. 그러면 덜숨을 안 쉬고 싶어도 자동으로 들어와. 일어서면서 날숨하고 앉을 때 자동으로 들어온다니까. 이게 자동 단전 호흡입니다. 특별한 호흡법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가상의 핸드폰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왼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책상 옆에 왼쪽에 가상의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전화벨이 울린다고 생각을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빚쟁일 수도 있고 빚도 없지만 빚쟁일 수도 있고 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치고받고 나왔던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가상의 핸드폰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자, 주목. 전화를 받자 말자 딱 받으니까 바로 막 좀 심한 데는 욕하잖아. 심한 데는 야! 하든지 막 고래고래 감 지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의 불이 듣는 순간에 찰나멸로 막 훅 일어나 버리거든. 훅 일어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 관찰자가 돼야 되는 수행자들의 가장 테크니션 1번이 뭔지 아세요? 전화 올 때 절대로 바로 이렇게 들지 마세요. 스님이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오자마자 여보세요? 이러면 지금 무엇식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그럼 감정 통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정 통제 1번이 뭔지 아세요? 전화 잘 받기. 벨이 3번 울릴 동안에 간하다고요. 알아차리고 전화 왔네 하고 누구한테? 본인한테. 본인 4명의 누구한테? 실정한테.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실정이라는 7명의 애기들한테 전화 왔네 하고 전화 왔네 하고 전화 왔네 하고 3번을 할 동안 전화 안 끊어집니다. 3번 얘기한다고 전화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한테 전화 온 사람. 그러면 완벽하게 자기 7가지 감정한테 전화 왔다는 걸 신호를 주고 두 번째 전화 받아가는 손을 느끼면서 전화를 풀립을 열면 이걸 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열고 딱 뒤에 바로 대지 마세요. 어떤 대화할 줄 모르잖아요. 가까이 이 정도만 딱 대고도 상대의 기운을 먼저 딱 읽어보면서 내가 올라오는 내면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지켜봐야 돼. 지금부터. 감정은 오늘 키포인트. 감정은 반드시 일어난다. 뭐라고요?
똑같이 한번 말로 해볼게요. 감정은 반드시 일어난다. 감정 반드시 안 일어난 적 있어요? 한 번도? 좋든 싫든 나쁘든 이 감정이 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거 안 일어나면 딱 방법은 한 개 있어. 안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 지고 옷을 벗고 영원히 가면 돼. 안 일어나. 근데 눈 뜨고 있는 상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김없이 반드시 우리를 속이지 않고 약속됐듯 오는 것은 감정은 반드시 일어난다. 오늘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은 오늘 수업 끝난 거예요. 감정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를 3번 울릴 때에 전화 온다는 걸 알고 신호를 주고, 누구한테? 내 7가지 감정한테. 얘가 하는 대상의 말에 따라서 내가 이거 일어날 거거든. 지금 일어날 거잖아요. 기분 좋은 대상이 말을 했으면 애인이 전화 와가 잘 있었어 자기야 이러면 기쁨이 일어날 거고, 맞지? 전화했는데 어제 뭐 했는데 이러면 바로 찝찝한 기분 일어날 끼고, 신문 취조하듯이 전화하면, 맞죠? 야! 이러면 바로 불쾌할 거고, 반드시 7가지 애기들이 어떤 애기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야. 상대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은 9가지의 감각기관이 전부 바깥으로만 열려 있잖아요. 안으로 하나도 없죠. 눈이 반에 안으로 있다가 못 떠야 되겠어. 우리 못 보는 거야, 사물. 그치? 모든 감각기관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정이라는 놈은 열려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대상이라는 걸 반드시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수행의 첫 번째. 감정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뭐를? 불 안 붙으려고. 이거 안 붙이려고. 안 꺼지잖아, 불어도. 이거 안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나한테 욕을 심하게 했을 때는, 자, 여기서 나한테 심한 말을 했어. 경상도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배 따고 들어오나? 이런 말이 있어, 경상도에.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남자 세계는 많이 하는 거야. 여기 배 따고 들어오나 이거예요. 여기 내 배를 상처 못 입히잖아. 중요한 팁이요. 상대가 어떤 격분을 하더라도 감정 감찰자는, 수행자는 이걸 수행자라 그러는 거예요. 수행이란 말은 아무 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최소한 자기 감정 정도의 통찰을 바라보는 정도 내면 세계에 들어간 사람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행? 이것만 틀고 있으면 수행이요? 절만 하면 수행이고 목탁만 치면 수행인가? 요새는 오잖아. 가끔씩 스님들도 막 신도하고 싸워가지고 뭐 신도를 뭐 도끼로 때렸니 뭐 어쩌니 그런 뉴스 가끔씩 오더만. 응? 목사가 죄송합니다. 너무 좀 응? 신도하고 뭐 다툼을 했다. 이게 뭐예요? 감정 조절 못한 거잖아. 결국은 인생의 성패는 감정 조절에 달린 거거든요. 행복하나 못하나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칠정 잘 지어하면 부처님이 왜 7발을 끊었겠어. 야들아, 다른 거 필요 없어. 칠정만 잘 다스려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요. 하고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시달 팜프레틱이 없는 소설에 젖어가지고 뭐 건강형이 어떻고 능력형이 어떻고 뭐 그거 다 뒤에 놓은 소설 아니요. 지금은 그런 소설을 읽을 때가 아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오늘 이제 이게 통제가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전 명상한다니까. 스님 옆에 차를 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절대 빵빵거리지 않았어요. 왜? 이 칠정이 누군가 와서 나한테 괴롭히면 일어날 건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팍 끼어들어와도 바쁜가 보네 이래 얘기하지. 같이 클락션을 누르거나 뭐 창문을 열어가 삿대질하거나 이래 안 하지. 왜? 감정이 달인이거든. 일어날 건지 반드시 알거든. 그러니까 들어와도 애기들 다칠까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갑니까? 오늘 돌아가면 부부 대화도 이게 중요한 거야. 반드시 저 사람이 표정을 딱 보면 알잖아. 벌써 몇십 년 살아봤잖아요. 딱 표정 보면서 안 좋은 얘기 할 것 같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러면 감정을 준비해 미리. 들을 준비돼 있어. 해봐요. 그럼 좀 격한 소리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아이고 자기는 왜 그래 이래 하지 말고 다 들어주고 그랬습니까? 이러면 조금 자기가 해놨고 좀 띵하지. 왜 옛날 같으면 같이 욕을 쳐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이러지?
수행하러 다닌다더니 뭐좀 틀리졌네. 이래 되는 거지. 절에를 몇십 년 다니면서 똑같이 욕치면 그 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 절에 갈 이유가 없지. 뭐하러 가, 그게. 오늘에 이제 첫 시간 49분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12강 동안에 여러분한테 기술을 가르칠 겁니다. 감정, 칠정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여러분의 이 통제가 되면 여러분은 124를 무조건 장수합니다. 지금 아픈 병도 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감정을 통제 못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어떤 몸에서 오는 통증이 됐든 간에 그 통증은 내가 뇌에서 느끼던 통증, 모든 몸의 통증은 뇌에서 판지를 해주잖아요. 여기서 인지를 해주지. 그거는 뭐냐 하면, 자, 다 들어가 있잖아. 평소에 너무너무 남 참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디가 아파? 어디를 다쳐요? 폐를 다칩니다. 기관지병 잘 오고 억누르고 감정을 누르던 사람은 폐를 다칩니다. 반드시. 자, 더러운 신랑놈 만나가지고 늘 공포에 쫄아가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방광이 안 좋아져. 남녀공이. 내 가슴이 늘 졸이고 살아는 사람은 방광이 안 좋습니다. 왜? 놀라면 뭐부터 나오는데? 오줌 찔끔 나와요. 심하게 놀라봐. 오줌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찔끔 나온다니까. 남자는 그게 조절이 좀 돼. 여자는 대반 나와요. 우울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 우울이 계속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게 계속 연속돼서 뭐가 다쳐요? 위가 박살납니다. 두 번째 같이 보너스로 따라온 게 뭔지 아세요? 소장의 소화력이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려요. 90%가 소장에서 소화를 해주는 능력이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위와 소장이 같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이 칠정의 통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암이라는 존재는 미안하지만 칠정만 잘 복원시키면 180일이면 그냥 자동으로 치유가 돼요. 우리 몸은 그런 면역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의 몸이 바로 대우주입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이건 소우주라니까. 여러분의 몸을 알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려면 어디부터 접근해야 되는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키웠던 거죠. 전부터. 자, 어느 절에 갈 때 건강경 사경을 해서 할 때는 좋아. 열심히 하고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나왔는데 공양간에 가니까 이것들이 밥을 먼저 먹으려고 막 줄어서 미리 가가 신발 벗어보고 떠가지고 건강경은 어디 가보고 없고 막 핫딱지 여기까지 나는 거야. 이것들이 뭐야. 괴한물이 이렇게. 핫딱지 나잖아. 그러가지고 또 강의 잘 듣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 바리바리 줄어섰네. 핫딱지 올라오거든. 아, 왜? 이런 통제하는 테크니션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1번 오늘의 1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완벽한 관찰의 입장이 되라. 제3자 같이 내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스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또 다른 내가 여기 하나 있는 거야. 바깥에. 바로 앞에. 어디 있다고? 또 다른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요 사람이 내 감정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야. 요걸 뭐라 그래? 제3의 눈이라 그래. 무서운 겁니다. 이 정도 수행 정도의 경지에 가면 굉장히 무서운 경지에 간 거요. 내가 일어나는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바로 이렇게 불 붙지 말고 오늘부터 어렵겠지만 관찰. 1번 관찰 뭐야? 알아차림. 말이 듣는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직관하라. 뭐 하라? 직관하라. 바로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건너가면 늦어요. 불 붙은 다음에 절대로 불 안 꺼집니다. 불 붙어버린 거 안 꺼지잖아. 조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직관, 찰나멸로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봐야 돼. 바로. 딱 바라보고 화날라 그러는군. 이렇게 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화날라 그래? 이렇게. 자, 여기에 본능적인 나가 하나 있고 본능적인 나가 있고 이건 뭐예요? 칠정에 속아가지고 말라식에 속아서 이때까지 본능적으로 무의식으로 살아온 내가 하나 있고 요거는 알아차리는 내가 하나 있어. 자, 요건 또 뭐가? 왜 세 개를 뺏겼어? 되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난 참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사는 사람한테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우주의 신성별과 지구의 신성별과 내 안의 신성별에는 이 세 명이 존재한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누구를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이것만 만나본 거야. 첫 번째. 실정이 말라시기 시킨 본능의식인 나만 이때까지 만나본 겁니다. 이것만 만나봐서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 내면 세계는 늘 경로해야 되고 내 내면 세계는 늘 격분해야 되고 내 내면 세계는 늘 하가 치밀어 올라야 되고 본능이 시킨 대로 바로바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칠치기 시키는 얘만 만나봤거든. 이게 오늘 아침에 아침 편지에 보낸 껍데기인 겁니다. 부모가 붙여준 이름인 거로 살아온 거야. 진짜로 이 두 개는 따로 있는데 이 두 명이 따로 있는데 이게 진짜인데 가짜만 믿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되겠어? 내 삶이 순탄했겠어요? 안 순탄하겠어요? 지금도 안 늦은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두 명을 곧 만날 거니까. 그때 화가 너무너무 나고 치밀어 오르면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요 세 번째를 딱 데리고 옵니다. 바로. 항시요 같이 있어. 요 세 번째는 되고 싶은 말. 난 자상한 사람이다. 그럼 화가 되게 나가지고 화가 팍 올라오는 거 바라보면서 같이 욕을 딱 칠라 하다가도 요 세 번째 친구를 싹 견인해가 데리고 전화해가고 010 바로 떠. 010 하면 바로 오거든. 콜 바로 와. 우주에 딱 있어. 항시. 자상한 나 좀 와봐. 저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화가 났잖아. 그럼 내가 누구로 변신해서 자상한 나로 바뀌었거든. 지금 얘가 왔기 때문에. 그럼 자상한 내가 여기 탁 들어와 있는 거야. 아까 70 껍데기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자상한 내가 탁 들어온 거야. 바로. 그럼 뭐로 변신해서 자상한 나가 바뀐 거지. 이거 좀 높은 경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걸 해도 자상한 나가 여기 와 있잖아. 아유 왜 그래. 화내지 말고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기술력이 테크니션이에요. 계속 연습해야 돼.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감정은 뭐다? 첫 번째 시간이죠. 테크니션이에요. 기술입니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운전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죠. 춤 잘 추려면 연습해야 되죠. 태권도 잘하려면 발차기 연습해야 되죠. 권투 잘하려면 주먹질 해야 되죠. 근데 왜 평생에 뛸래야 뛸 수 없는 감정은 연습 안 해봤느냐? 참으려고만 했느냐? 감정 표현을 하는 걸 감추려고만 했느냐? 남의 눈치만 보려고 했느냐? 억누르고 참으려고만 했냐? 이 말이야. 그 7의 애들이 얼마나 다쳤겠어, 지금까지. 무지 다쳤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 세 번째 정도 시간 되면요. 3강 정도 되면 오늘 1강인데 이 감정학교 이 7 애들 만나는 날이 와. 난리 납니다. 휴지통은 5통씩 있어야 돼. 난리 납니다. 내가 1000명을 동시에 올리는 능력자요. 법당에서. 펑펑 울립니다. 그냥. 7 애들 꺼내면 막 여기 완전 대수통곡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7명의 애들은 그만큼 다치고 살아왔던 거예요. 상처받고 왔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왜 유영공 할 때 사랑에 감사해 고마워 함자서 이게 내면에 7배 하고 대화하는 거야. 사랑에 감사해 고마워. 지금 시간까지 힘들었다. 참 잘 살아왔다. 이렇게 해줘.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참 고마웠다. 참 감사했다.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이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줍니까? 이게 답이요. 내 자신을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자, 이건 오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든 자책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숨 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의 내면 아이들이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이 애들을 한 번도 여러분 사랑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삐껴서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불안장애 걸리고 공황장애 걸린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LA에서 강의하면 요 정도면 박수 치고 난리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강의는 바로 감정은 뭐 한다? 테큐레이션 기술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세계로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건대 6개월 24강 안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됩니다. 오, 베리 굿. 정말 멋진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10분 휴식.